안녕하세요. SQLT 시험 대비용으로 보내주신 SQL 그룹 함수 학습 자료.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통계, 또 요약 정보 이런 거 뽑아내는 기술. 네네,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번 시간에는 각 함수의 기능을 그냥 외우는 거 말고요. 아니 이걸 왜 쓸까? 실제 업무에서는 어떤 상황에 써야 제일 좋을까?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접근이십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사실, 마치 요리 도구 세트 같아요. 요리 도구 세트요? 네. 간단한 채소 다듬는 과도, 그러니까 SUM이나 카운트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재료를 막 한 번에 다져주는 푸드 프로세서, 롤럽이나 큐브 같은 것까지 아주 다양하거든요. 아하. 저희 목표는 각 도구의 사용법을 넘어서 어떤 요리를 할 때 어떤 도구를 꺼내야 하는지 그 판단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있는 쿼리 예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안에 담긴 논리를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요리 도구 세트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네요. 그럼 가장 기본 도구부터 살펴보면서 점차 고급 도구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짚고 넘어가죠. 자료 앞부분에 나오는 count, sum, avg 이런 기본 그룹 함수들입니다. 여러 행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건 뭐 익숙한데 자료를 보니까 널값 처리 방식을 되게 강조하고 있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이랑 신뢰성에 바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룹 함수는 설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널값을 계산해서 아예 없는 데이터처럼 무시해버려요. 없는 데이터처럼요.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사원 100명의 커미션 평균을 구한다고 해보죠. 만약에 20명의 커미션이 널리다. 그러면 AVG 함수는 전체 합계를 100이 아니라 널이 아닌 값을 가진 80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냅니다. 아, 그렇죠. 그거 마치 반학생 30명 시험 평균 점수 낼죠. 시험 안 본 결시생 5명은 아예 빼고요. 실제 시험 본 25명 성적만으로 평균 내는 거랑 똑같은 원리네요. 맞습니다. 결시생을 0점 처리해버리면 평균이 확 떨어지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예외요? 네, 바로 카운트업, 카운트 별표입니다. 별표가 보통 모든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운트업은 특정 컬럼의 값이랑 상관없이 널이든 아니든 그냥 테이블의 모든 행의 수를 다 셉니다. 반면에 카운트컴은 커미션 컬럼에 널이 아닌 값이 있는 행의 수만 세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커미션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싶으면 카운트 컴을 쓰고 그렇죠. 전체 직원이 몇 명이야? 이걸 알고 싶으면 카운트 업을 써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이거 진짜 헷갈렸는데 where절이랑 having절의 차이요. 둘 다 뭔가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언제 뭘 써야 하는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쿼리가 실행되는 순서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데이터 처리 공장 같은 거죠. 데이터 처리 공장이요? 네. 첫 번째 공정이 웨어입니다. 여기서는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는 개별 부품, 그러니까 개별 행들을 하나하나 검사해서 불량품을 솎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격이 1,000원 미만인 부품은 제외, 이런 식으로요. 아하. 이렇게 1차 선별된 부품들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공정이 바로 그룹 바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룹바이 공정에서는 1차 선별된 부품들을 색깔별이나 모양별로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정이 바로 해빙이에요. 아, 해빙은 개별 부품이 아니라 방금 만들어진 그룹 상자 자체를 검사하는 역할을 해요. 그룹 상자요? 네. 이 상자 안에 부품이 10개 이상 들어있는 상자만 통과시켜라 하는 거죠. 즉, 웨어는 그룹화하기 전 개별 데이터에 대한 조건이고요. 해빙은 그룹화한 후의 집계 결과에 대한 조건입니다.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네. 이 순서, 웨어, 다음에 그룹바이, 그 다음에 해빙.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기본 도구는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으니까요. 좀 더 전문적인 도구로 넘어가 보죠. 자료 중간부터 나오는 롤업 함수입니다.
와, 이거 보고서 만들 때 필요한 소개나 총계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이것만 잘 써도 야근이 좀 줄겠다 싶던데요. 하하, 그렇죠. 예시를 보니까 그룹 바이 롤업, DPTNO job 이렇게 쓰면 부서별 직급별 집계는 물론 부서별 소개, 전체 총계까지 한 번에 다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롤럽은 전형적인 계층형 보고서를 만들 때 쓰는 가장 강력하고 표준적인 도구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계층이라는 단어랑 인수의 순서예요. 계층과 순서요? 네. 롤럽 DPTNO job 이렇게 쓰면 데이터베이스한테 DPTNO, 즉 부서가 job, 직급보다 상위 개념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마치 국가-도시 관계처럼요. 아하. 그래서 가장 상세한 레벨인 부서 직급별 집계를 보여주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부서별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인 전체 총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 그렇다면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롤업, job, DPTNO라고 쓰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직급이 부서보다 상위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직급 부서별 집계, 그 다음엔 직급별 소개, 그리고 전체 총계 이런 순서로 계산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와, 그래서 롤업을 쓸 때는 내가 만들려는 보고서의 계층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인수의 순서를 정하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시에서 부서별 소개행을 보니까 JOB 컬럼이 널로 표시되고 전체 총계행은 DPTNO랑 JOB가 둘 다 널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실제 데이터 중에 직급이 아직 없는 사원이 있어서 진짜 널값이 있는 경우랑은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룹핑이라는 보조 함수가 항상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그룹핑 함수요? 네, 그룹핑 컬럼형은 역할이 아주 단순해요. 현재 행이 그 컬럼의 소개나 총계를 만드느라 생긴 인공적인 널이면 1을 반환하고요. 원래 데이터가 널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데이터 행이면 0을 반환합니다. 1 아니면 0이요? 네, 이 1과 0을 이용하면 마법을 부릴 수 있죠. 케이스문 같은 걸 써서 그룹핑 JOB가 1이면 부서 합계라고 표시해줘 이런 식으로 쿼리를 짜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컴퓨터가 만들어낸 널 대신에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텍스트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서 가독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실무에서는 거의 필수 테크닉이죠. 롤럽이 정해진 계층에 따라 보고서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다음 함수인 큐브는 훨씬 더 자유분방한 느낌입니다. 자료에 결합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하여 다차원 집계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 쓰는 도구일까요? 큐브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롤럽이 상사한테 제출할 정형화된 보고서를 만드는 용도라면 큐브는 데이터 분석가가 아직 명확한 패턴을 모를 때 쓰는 거죠.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쪼개보고 돌려보면서 인사이트를 찾을 때요. 큐브는 롤럽처럼 계층을 따지지가 않아요. 대신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보여줍니다. 부서별 집계, 직급별 집계, 그리고 전체 총계까지. 롤럽에서는 빠졌던 직급별 집계까지 추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 큐브 A, B랑 큐브 BA가 정렬 순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고 나와 있었군요. 계층이 없으니까 인수의 순서도 안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강력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조합을 다 계산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성능에 문제는 없을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큐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치명적인 반점입니다. 강력한 만큼 시스템 자원을 엄청나게 먹죠. 인수가 n개일 때 이에 n제곱개의 그룹 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인수가 3개면 8개, 4개면 16개의 조합에 대한 집계를 순식간에 계산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봤는데 어떤 주니어 분석가가 로그 데이터의 C큐브를 컬럼 4개로 실행했다가 리포팅 서버를 거의 마비시킨 적이 있어요. 헉. 쿼리가 몇 시간 동안 안 끝나는 거죠. 큐브는 모든 차원의 분석이 동시에 필요한 그런 탐색 초기 단계에서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는 전략적인 카드이지 일상적으로 쓰는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롤럽은 너무 좀 경직되어 있고 큐브는 강력하긴 한데 과하고 느릴 수 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네요.
만약 제가 필요한 보고서가 딱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부서별 집계강, 직급별 집계 이 두 개 표만 나란히 보고 싶을 때요. 뭐 둘을 조합한 상세 집계나 전체 총계는 필요 없고요. 이런 경우를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네,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그룹핑 세트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비유하자면 수술용 메스 같아요. 수술용 메스요? 네, 롤업이나 큐브처럼 정해진 세트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집계 조합만 정확하게 딱 도려낼 수 있거든요. 이름 그대로 원하는 그룹의 집합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룹 바이 그룹핑 세트 DPTNO JOB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면 부서별 집계랑 직급별 집계 이 두 가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합쳐서 보여줍니다. 와, 그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부서별로 그룹 바이한 쿼리 하나, 직급별로 그룹 바이한 쿼리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유니언 올로 합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같은 테이블을 두 번 읽어야 해서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룹핑 세트를 쓰면 테이블은 딱 한 번만 읽고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훨씬 깔끔하고 성능도 좋겠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룹핑 세트의 존재 이유입니다. 불필요한 연산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결과만 얻는 가장 정교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룹핑 세트 안에 괄호를 써서 더 복잡한 조합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괄호를요? 네, 그룹핑 세트 괄호 열고 DPTNO JOB 괄호 닫고 DPTNO 컴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처럼요. 이 쿼리는 데이터베이스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첫째, 부서랑 직급을 같이 묶은 상세 집계 보여주고, 둘째, 부서별 소개 보여주고, 셋째, 저 빈 괄호가 의미하는 전체 총계를 보여줘. 아, 빈 괄호가 전체 총계군요. 네, 이렇게 롤업이나 큐브로는 한 번에 만들기 어려운 내가 원하는 특정 조합의 보고서만 쏙쏙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오늘 SQL 그룹 함수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단순 집계를 위한 카운트부터 시작해서 정형화된 계층 보고서의 달인 롤업, 네,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는 분석가의 친구 큐브, 그리고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짚어내는 전문가의 도구 그룹핑 세트까지. 각 함수의 성격이랑 쓰임새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싶은지 여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계층적인 요약 보고가 필요하면 롤업, 다차원적인 탐색이 필요하면 큐브, 특정 조합의 결과만 효율적으로 뽑아내고 싶다면 그룹핑 세트. 이 세 가지 함수의 관계랑 각각의 잘단점을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복잡한 집계 요구사항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최적의 쿼리를 설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정말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님의 시험 준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데이터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오늘 우리는 그룹 바이로 그룹을 나눈 뒤에 전체 그룹에 대해서 집계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반대로 집계 함수 안에 케이스 같은 족관문을 넣어서요. 그룹은 나누지 않고 하나의 쿼리로 여러 다른 조건의 집계를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집계 함수 안에 조건문이요? 네. 예를 들어서 SUM 케이스 when 젠더는 M, then salary 이런 식으로요. 남녀 직원들만의 급여 총합을 구하는 거죠. 이런 조건부 집계 기법은 데이터를 세로로 긴 형태에서 가로로 넓은 이른바 피벗 테이블 형태로 바꾸거나 한 번의 쿼리로 훨씬 풍부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강력한 기술이거든요. 아하. 이 부분까지 확장해서 고민해 보시면 그룹 함수를 한 차원 더 깊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